것도. 자, 뭐가 됐건 출발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완책이네요. 공통수학 원으로 출발합니다. 전체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요. 후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에요. 뭐 다항식이 뭐가 뭐 다항식이에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우리 51 수학에서 보고 넘어왔지만 거기서 봤던 거는 그냥 껍데기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가 미친 듯이 튀게 됩니다. 어디서 미친 듯이 튀어요 주로? 네, 여기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난이도가 미친 듯이 튀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원칙 정리했었죠? 몇 가지 원칙 정리했었죠? 네, 5가지 원칙 정리했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해결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한번 뭐 프리뷰를 보고 넘어와 가지고요. 조금 압축된 형태로 빠르게 포인트 찍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해보니까 또 딱 까먹었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네, 수업 진행의 방향성이나 난이도를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도 이미 봤어요. 그죠? 복소수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방정식, 3차, 4차들. 그죠? 뭐 이미 봤었어요. 차수 높아진다고 해서 쫄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차수를. 그죠? 차수를 끌어내려서 2차 이하로 가게 된다면은 멜빵질에서 끝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헬리비차 방정식 이미 봤었고요. 부등식들 봤었고요. 경우의 수. 엉뚱한 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엉뚱한 녀석들.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확률 파트에서 봤던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됩니다. 이미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미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뭘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름을 붙이고요. 그거를 수식화시키는, 공식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딩 때 들어와서는. 개념적으로 추가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했던 내용을 정리해. 와. 지난 교과 과정에서는 몇 차였지? 지난번이 7차였나? 8차였나? 6차였나? 하여튼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니네가 이 책 처음 보는 건 아시죠? 니네가 네? 네, 니네가 이 책 처음 봐요. 개정교육 과정의 첫 번째 세대거든요. 네. 전 세대 교육 과정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행렬이라는 내용. 그 전 교육 과정엔 있었어요. 그 전 교육 과정에 있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는 애예요. 네. 이 녀석 어디에 쓰여요? 와, 뭐 AI 아니면 뭐 그래픽 뭐 주로 실질적인 공학적 응용 배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행렬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들어왔다 나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될 건데 뭐 하라니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조금 재밌습니다. 수혜 범위의 확장이 어디에서 끝났어요? 복소수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결국에 수혜 범위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를 데이터에 묶어서 표현하는 의미, 묶여서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행렬이라는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지금 뭐 인트로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할 얘기들이 없어요. 네, 뭐 일단 이렇게 끝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다항식. 다항식이 뭐가 다항식이고요? 네, 시간에서 문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요. 그죠? 다항식 덧셈 카페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도 문제 풀 만큼 웬만큼 풀었고요. 굳이 이 녀석 뭐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뭐 탐구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딱 어디밖에 없다고요? 자, 여기 이 페이지 눈에 보이는 안에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어디 딱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여기 내림차순만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름차순 실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내림차순은? 네, 인수분해 마지막 5번. 그죠? 그때 뭐였죠, 5번이? 자, 문자가 몇 개? 문자가 2개 이상, 항이 5개 이상일 때, 그죠? 그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더라, 인수분해?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 중요한 건 뭐야?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하게 됩니다. 자, 덧셈 뺄셈은 결국 뭐야? 동차, 동류항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죠? 차수가 같은 애들, 그죠? 특정 문자, 차수도 같은 애들을 동류항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할 수 있다? 의미 없어요. 다항식에서도 역시나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한다. 그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 하나 있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있어요. 결합하고 분배의 차이는 뭐죠? 이것도 다 얘기했던 건데. 결합하고 분배의 차이. 자, 이게 분배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게 분배 법칙 상황이고요. 차이가 뭔데요? 이거 차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첫 페이지에 한 1, 2, 3번 문제에서 기어 나오게 될 거라 그랬어요. 뭐요? 네. 교환은 아니고요. 교환은 아니야. 뭐하고 뭐의 구분이야? 결합하고 분배 법칙의 구분이에요. 네. 이종 연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자가 뭐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연산이 섞일 때, 그죠? 곱하기하고 덧셈이 섞였잖아요, 그죠? 이종 연산이 섞일 때 분배, 나눠줘요, 분배 법칙, 그죠? 똑같은 하나의 종류의 연산에 대해서, 그죠? 덧셈이건 곱셈이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종류의 연산에 대해서, 예, 연속돼서 반복될 때, 그죠?
덧셈을 몇 번 반복했어요? 2번 반복했어요. 그죠? 앞에 거 먼저 묶어서 하나, 뒤에 거 묶어서 앞에 거에다 하나.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나눠 가져요. 이종연산이 섞일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특징이 있을 때, 예외가 있을 때, 차이점이 생길 때, 그럴 때 문제들이 기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자, 문제도 일일이 다 풀지 않아요. 특이점 포인트들만 확인하고 갑니다. 자,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1번 문제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A는 이거고 B는 이건데 그냥 A 대입하고요. 뭐 B 대입하고요. 뭐 B 또 대입하고요. 뭐 C 대입하고요. 이렇게 풀면 답은 나오겠네. 그죠? 무식하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네, 이거부터 정리하고 난 다음에 A, B, C 뭐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될 테니까 그죠?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대입하는 게 아름다울 거다 그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입장을 얘기하면 되죠? 다항식 범위에서의 뭘 하란 얘기야? 이름이 있었잖아요. 미지의 수를 결정해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미지의 수를 미지수 결정 방정식이었고요. 그죠? 그걸 어디에 범위에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야? 다항식 범위에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 방정식 문제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미지수를 구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지수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 여기는 뭐야? 미지의 함수 x를 결정해 주세요. 그죠? 네, 결국에 방정식의 응용이네요. 그죠? 방정식 형 나왔으니까 결국에 똑같은 입장에서 연립방정식의 확장도 당연히 가능해질 거고요. 그죠? 네. 방정식 입장입니다. 그죠? x값 여기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때려 넣어서 결정해 주세요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특이사항 없고요. 방금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방금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씨, A, B, C 이런 거 도전 이거 의미 없고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방정식 입장이고요. 그죠? 방정식 입장이고요.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름을 붙여주면은 굉장히 그 형태와 의미가 클리어해지거든요. 이름을 붙여주세요. 방금 전에 이름 붙이고 넘어왔는데 또 이름을 못 붙이고 넘어있네. 이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야 이 새끼 이름은? 하기 싫으네. 안 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은 잡혀요? 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 네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입니까? 뭐입니까? 안 보여요? 답도 못 찾겠어요? 양심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뭐가요? 뭐가 어려워요? 연립방정식 수의 범위 문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황이 막 당황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 그냥 연립방정식이잖아. A 뿔 B가 이거고 A 마 B가 그래 이거래. A 마 B 여기 쓰면 될 거고 다항식으로 나타나겠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BB 날라가고 또 해야 될 거고 다항식 나올 거고요. 그럼 A 값 뭔지 나오겠네? A 값이 뭔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B 값도 뭔지 나오겠네? 끝났네. 그러면 결국에 그거 조작해서 결정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이게 뭘 푸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아? 연립방정 뭐 나머지 정리가 여기서 왜 나와? 씨발 이름이 지 맘대로 갖다 붙이고 아무거나 끌어내 들이대지 그냥. 어? 뭐하고 똑같아? 연립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 숫자 범위에서 연립방정을 푸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어디에다 쓰고 있을 뿐이야? 문자 범위에 쓰고 있을 뿐이에요. 다항식 범위에 쓰고 있을 뿐이라고요. 자, 이 문제는 그냥 뭐하고 똑같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론하고 완벽하게 동일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끝난다고요. 풀이는 알아서 하세요. 넘어갑니다. 불만 있어요? 네, 없어요. 자, 당연히 곱셈이래요. 지수법칙 너무 이가 갈리게 정리해왔어요. 그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을 거고요. 자, 간단하게 A의 M승, N승이에요. 그죠? M개 곱하고 N개 곱하니까 당연히 M 플러스 N개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되고요? M개 곱해진 덩어리가 N개 곱해져요. 그죠? 그래서 A가 두 개 곱해진 덩어리가 세 개 곱해져요. AA, 덩어리 AA, 덩어리 AA, 덩어리 이런 의미가 돼버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씩 묶여진 덩어리가 세 개 곱해져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6개 곱해지겠네. 그죠? 그래서 A의 M에는 A의 M 곱하기 N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이건 왜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해졌죠? 곱셈에서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뭔 도시 이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진짜. 이게 분배겐 지수를 분배한다. 네. 야씨 분배 일리가 있나 이 자식아. 분배는 A 곱하기 B 더하기 C일 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게 분배 상황이고요. 겉보기에 분배하고 비슷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분배라기보다는 어떻게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 곱하기 이게 N개 곱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곱셈에서는 뭐가 성립해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자리 바꿔도 똑같아요.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그죠? 그래서 이걸 자리를 마구마구 바꿔가지고 한쪽으로 싹 다 몰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A를 다 몰고 B를 다 몰아요. A 곱하기 B가 N개 있었으니까 싹 다 몰면 당연히 A 이거 몇 개? N개. B 이거 몇 개? N개. 네? 그래서 결국에 A의 N승, B의 N승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분배 법칙이 아니고 뭐요? 교환 법칙입니다. 그죠? 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죠?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자, 의미 없고요. 나누기로 갑니다. 영승은 얼마라고요? 네,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예요? A의 영승은 얼마? 와, 씨,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 이거 학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거 한지. 에? 여기서 영을 외치면 어찌된 얘기예요, 아저씨? 어? 이거 한 달도 안 됐다고요. 이거 하고 온지.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이면 어떻게? A씨. 이게 제곱이 이거 A3 왜 A3승이에요? A 다섯 개고요. 그죠? AA 두 개. 그래서 두 개 약분 처리하고 A 세 개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리했고요? 아, 실질적으로 그냥 빼기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여기 오마이, A의 오마이. 예, 그래서 어떻게 A의 3승 되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죠?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승이면 어떻게 되고요? 이거는 2 빼기 5니까 마삼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A 두 개, A 다섯 개니까 여기 A 세 개 남고 끝나는 이거였던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뭐라고 쓸 수 있고요? A의 3승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건 A분의 1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자,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A의 마일승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A의 마일승은 역수 취해주세요. A분의 1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요. 왜 0승이 1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요? 설명합니다. 왜 0승이 1이죠? 그러면? 네. 그럼 A잖아요. 1이 아니라. 장난하세요, 지금? 어? 다 까먹었네. 좀 날아가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어? 이 지수보충 50일 할 때 거의 디테일에 풀 디테일로 다 정리했었거든요. A의 5승을 A의 5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A 0승이네요, 일단은. 그죠? 빼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 의미는 A 다섯 개, A 다섯 개 이렇게 돼 버려요. 그죠? 그럼 다섯 개 약분돼 버리면 당연히 얼마로 가요? 1로 가요. 그죠? 그래서 A의 0승은 무조건 1이에요라는 결론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어? 네. 이거 솔직히 기억해요. 이거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대충 못 넘어가게 만드네, 이분이. 이거는 기억이 나요? 이거는 기억나요? 확실해요? 그래서 역수초요. 이 마일승의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기억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기억나요? 무조건 빼기로 가도 된다. 예, 무조건 빼기로 가도 된다. 이거 뭐 클 때는 일로 가고 작을 땐 일로 가고 뭐 등등 분류해가지고 같을 땐 일로 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빼기로 지수에서 나눴으면 그냥 빼기로 정리해도 얼마든지 상관없다라고 결론 내렸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진짜로? 신뢰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예, 안 돼요 이러면. 네, 뭐 교환결합 분배 법칙. 자, 그런데 여기서 했던 지수 법칙들은 그죠? 자연수 범위에서 성립해요? 아니면 실수 범위에서 성립해요? 음수 뭐 양수 범위에서 성립해요? 루트에서도 다 성립합니다. 그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의 루트 2 마일이었 A의 뭐 예를 들어서 A의 2마 루트 2승이었다 칩시다. 그죠? 곱하기 A의 2뿔 루트 2승이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A의 네, 4승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무리수 상관없고요. 뭐 음수 상관없고요. 분수 상관없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지수 법칙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 무조건 다 성립한다라고 격려를 하게 돼요. 루트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분수, 소수 어떤 게 들어와도 요 원칙들은 그대로 다 유지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들 명확하게 흔들리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하고 분배를 나누게 되는 기준점은 뭐라고요? 여긴 동일 종류 연산이 반복될 때, 그죠? 여긴 어떻게 이종 연산이 반복될 때 분배 법칙의 이름을 가지게 돼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 차이가 생기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어디까지가 중학교 때 범위고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공부 좀 많이 한 애들은 여기까지 봤었어요. 중학교 때, 그죠? 여기까지가. 다시 검토 안 해도 되죠? 네, 너무 좀 오바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일이 다 해요? 세 개 늘어놓고 해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거? 네. A B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일이 전개하는 상황도 한 번은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데 지난번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였던 거예요. 그죠? A제곱에 2AB에 플러스 B제곱 나와요. 그죠? A제곱에 2AB에 플러스 B제곱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거 곱하게 됩니다. 그죠?
예측하자란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예측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A 3승 하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B 3승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A 제곱에다가 B 곱해요. A 제곱에 B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2AB에 요거 곱하면 또 2AB에 요거 곱하면 2A 제곱에 B에 또 하나 나와. A 제곱에 B가 두 개 나와요. 그죠? A 제곱에 B가 요거 곱하면 또 하나 나오고요. 그죠? A 제곱에 B가 몇 개 나와요? 네, 세 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위상이 동일하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제곱에 B가 세 개 나오면 A에 B 제곱도 세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묶어가지고 표현하자? 플러스 3AB 묶어버리고 A 뿔 B로 묶어버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A 뿔 B의 삼성 최초에 얘기했던 A 뿔 B의 삼성을 전개한 건 뭐가 나와요? 요따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요따위식이 나오게 됐었고 요거 변형시켜가지고 A 삼성 B 삼성 이퀄 A 뿔 B의 삼성 빼기 3AB의 A 뿔 B 요거 뒤로 넘기면 되고요. 등등등 그거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했었고요. 그거 다 기억나요? 신뢰감이 졸라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진짜 기억나요? 한 번은 언젠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인수분해 나올 때 한 번 하든지 지금 할까 그냥? 시작했으니까 해버리자. 자, 일단 애플비의 삼성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개해서 나오는데 요거 3AB 앞으로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 그죠?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는 앞으로 잡아 빼라, 그죠? 3하고 A하고 B, 3하고 A와 B가 공통이니까 3AB 앞으로 빼버리고 묶은 게 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요생키는 어떻게 되고요, 요생키는 A 삼승, B 삼승 나머지 내버려 놓고 한번 보고 가자. 그게 낫겠다. 자, A 뿔 B에 어떻게 3승 마이너스 3AB에 A 뿔 B.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짓 한 거죠? 요거 뒤로 넘긴 거예요. 그죠? 원래 있던 3승 구조에다. 그래서 A 삼승, B 삼승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온 거 맞아요? 뭐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 이 속도를 못 따라오면 결국 문제가 요구하는 속도도 못 맞춰주게 돼요. 따라오는 거 맞죠? 자, 이 구조면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 A 뿔 B 공통인수 A 뿔 B 공통인수 있으니까 A 뿔 B 앞으로 잡아 빼버리고요. 그죠? 여기 A 뿔 B에 제곱 잡아버리고 3AB 잡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A 뿔 B 밖으로 빠져나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AB에 마이너스 3AB니까 남는 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AB 전개하면 그죠? 근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B 남고 플러스 B제곱 남을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따라온 거 맞아요? 그럼 결국 A 삼승의 B 삼승은 뭐가 돼요? A 뿔 B, A 제곱 마이 B의 B 제곱 되겠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지금 우리가 한 이 짓이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한 거죠? 그죠? A 삼승의 B 삼승 구조.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자, 8번 구조는 어떻게 되고요? 이것도 몇 번 나왔던 식이거든요. 이 8번 구조도 생각보다 여러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근과계수 관계할 때 나왔어요. 그죠? 근과계수 관계 얘기할 때 나왔고 맨 앞에 전개식 할 때 얘기 나왔고요. 여기 마이너스 이게 그냥 원식부터 해결합시다. 자, 이거 전개해서 뭐 된다는 얘기야? 전개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전개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 그죠? 자, 이것도 뭐 예측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냥 줄줄줄 읽으면서 외워봐야 절대 외워지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예측해보자. 3승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차항 3개 곱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승식 최초 전개해서 x 3승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근데 제곱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x 두 개 선택하고 폴짝폴짝 뛰면서 선택돼서 전개돼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제곱항은 x 두 개 c 하나. 그럼 cx 제곱 나오고요. 그죠? b 빼고 나머지 x bx 제곱, a 빼고 나머지 x ax 제곱,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x 제곱, bx 제곱, cx 제곱 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x 제곱의 개수는 a 뿔, b 뿔, c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a 뿔, b 뿔, c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1차항 x 개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요? 폴짝 a, b, x, a, b, x가 나오네, 그죠? 위상이 똑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a, b, x가 나오면 b, c, x도 나오고 c, a, x도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x의 개수는 이렇게 상수항은 당연히 a, b, c 다 곱한 게 상수항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당연해. 네, 당연합니다. 이걸 무식하게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게임 끝나고요. 그죠? 자, 직관적으로 처리 안 되는 거 얘 하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직관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어? 이거 전개해가지고 일일이 하면 당연히 3승 나오겠지. 제곱의 A고요. 그죠? 그죠? 이거 솔직히 본 기억 나왔나?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1도 안 나요? 네. 자, 100% 내신 전형 문제입니다. 100% 내신 전형 문제. 수능에는 1g도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신 전형 문제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미지수가 몇 개죠, 지금 얘가? 9번씩 미지수 몇 개죠? 네, 미지수 3개예요. 차수 몇 차죠? 네, 미지수가 3개인데 3차다. 그러면 무조건 얘예요. 없어.
고등학교 보면서 다루게 되는 다항식 관련식, 인수분해건 곱셈공식이건 3차식인데 미지수 3개짜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3차식이다. 미지수가 3개다. 무조건 이 자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외워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중간고사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오셨다 그냥 다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선 나와요. 왜요? 애들 틀려먹게 만들기 딱 좋거든요. 난이도 미친 듯이 튀게 만들기 딱 좋고요. 재밌는 문제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합니다. 근데 형태는 기억해야 됩니다. 3승, 3승, 3승이에요. 그죠? 당연히 3승 구조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3승 나오려면 당연히 제곱의 1차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A 뿔 B 뿔 C 그 다음에 3차 나오려니까 제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런데 뭐 꼬리 없이 간단하고 아름답게 정리가 됐네. 3ABC 별로 복잡하지 않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가 되려면 마이비, 마비씨, 마씨 이거 두 개 곱해서 3차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마이너스 3ABC 구조로 뒤에 빼기가 있어야 이게 만약에 뿔뿔뿔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식이 간단해질 리가 없죠. 안 사라지고 간단해질 리가 없잖아. 그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이 식을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차 돼야 되니까 미지수 3개 3차짜리니까 하나밖에 없고요. 3차 돼야 되니까 제곱에 1차 A 뿔 B 뿔 C 시작 포인트 A 뿔 B 뿔 C 제곱 에이 간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지워줘야겠네 정도의 입장으로 기억하시면 그나마 좀 덜 헷갈리고 갖다 써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3차 구조 나오는데 미지수 3개다. 그냥 무조건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문제 한 켠에다가 안 쓰게 되더라도 써놓고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은 어차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걸 쓰게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A뿔, B뿔, C가 만약에 0이다. 이렇게 던져주면 거의 90% 이거 쓰는 문제야. 예를 들자면 EX 문제 풀이 방향에 대해서. 이게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고 0 곱하기 덩어리 케이스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져? 이 좌변식이 다 0이 돼서 날아가 버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워지냐면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이퀄 3ABC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름답게 끝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아름답게 끝나는 케이스가. 또 케이스 1번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 9번 케이스를 쓰게 되는 상황이. 자, 2번 케이스는 A 콜 B 콜 C를 줬을 때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또 9번으로 가게 돼요. 요거 변형 혹시 생각납니까? 요거 변형? 요거 어떻게 되는지? 어? A마 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B마 C의 이거 원래 세트로는 다 하는데 니네 50일에서 보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이게 얘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 초록색이 얘하고 똑같다는 거.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나오는데 마이 AB 마비 C 마스 A 나오잖아. 그죠? 두 개씩. 그럼 2분의 1 치면 얘하고 똑같아지잖아. 그죠? 요거랑 요거가 똑같아요. 알아요? 따라온 거 맞아요? 자 만약에 A 이퀄 B 이퀄 C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되고 0 되고 0 돼서 요 초록색 덩어리가 0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럼 또 어느 결론으로 갈 수 있게 돼? 또 이 결론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상황 응용 포인트에서 요 9번 케이스 합이 0이다. A 뿔 B 뿔 C가 0이다. 아니면 A 꼴 B 꼴 C가 된다. 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9번 의식해야 되고요. 거의 기계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내신 전형 문제고 암기 성향에 굉장히 많이 치우친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모르면 못 풀죠. 손도 못 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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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저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를 줄 때 숫자를 줘요. ABC가 뭔지. 안 주죠. 근데 답을 어떻게 줘요? 아니요. 아예 전제를 이렇게 던진다고. A 꼴 B 이꼴 C라고 전제를 던지거나 A 뿔 B 뿔 C가 0이라고 전제를 던지거나 아, 그런 전제가 던져졌을 때 물론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오겠지. 문제의 요구사항이나 의도에 따라서. 그런데 요런 예를 들자면 요게 던져지거나 요게 던져지면 무조건 9번 공식 응용 상황이니까 쓰고 출발하자라는 얘기를 미리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0번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걸 공식으로 굳이 외우는 건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도는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된대. 왜 그런지 뭐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A제곱에서 4제곱 나오는 거고. 네, 그렇긴 한데요. 플러스 AB고요. 여기 어떻게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가 묶여요. 그래서 어떻게 뭐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합차 쓰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는 9번만. 나머지는 다 유도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형태들 뿔 말고 요 밑에 것들은 A 대신에 A, B 대신에 마비 들어왔을 때.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공식들은 부호 바뀐 밑에 공식들은 따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죠? 따로 기억하지 않고 부호 바뀌어서 낑겨 넣어가지고 해결하더라 라고 정리했고요. 그죠? 좀 네, 잠시만 앉으세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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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분만 더 정리할게요. 일단 14까지는 정리합시다. 자, 14로 바로 갈게요. 중간에 문제 별로 검토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너무 저질들이고요. 대립하면 끝나는 내용들이라. 자, 보자마자 그냥 무슨 짓 하게 되고요, 이 녀석은? 1번 케이스 무슨 짓 하면 게임이 끝나요? 치환. 예,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문제가 얘기할 때도 공식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문제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와 이름을 못 부르면은 영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하고 아니면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치환 그냥 그죠? A라고 바꿔버리면 게임이 끝나요. 그죠? A-2에 A+3 그죠? 자, 이건요. 보자마자 결론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게임이 끝나더라. X풀이랑 X풀 4 묶고 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끝나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합이 같아지게. 그죠? 예, 4하고 1을 5, 3하고 2, 5. 합이 같아지게 묶으면 뭐가 가능해진 형태로 바뀌어요? 치환이 가능해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결국에 네,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다 치환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합차 이용 치환 케이스로 묶을 수 있고요. 묶을 수 있고요. 그죠? 바로바로 보이나요, 혹시? 음, 바로바로 보여요. 자, 여기 문제들을 정리할 때는요. 아닙니다. 일단 갑시다. 일단 달리고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맞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14까지 질문이 딱히 나올 게 그닥 없을 거고요. 후딱후딱 다음 주제로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변형 케이스입니다. 그죠? 변형 케이스도 우리 앞에서 이미 정리한 건데요. 구조는 정리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자, 제곱제곱을 결정해달라. 전부 다 뭐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합곱, 차곱. 그죠? 네. 결국에 문제 풀이의 방향은 합하고 곱의 형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정리할 때도 합곱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왜 이게 똑같아지죠? 뭐만 봐요? 제곱은 무조건 튀어나와요. 그죠? 무조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식에서 제곱은 뭐 다 튀어나오고요. AB 개수 케이스를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AB 몇 개 나와요? 전개하면 2AB 나오죠. 2AB. 그러니까 빼서 없애면은 결국 얘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곱에 2AB인데 2AB 날아가니까 제곱만 남겠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맛 2AB 나오니까 2AB 더해서 제거하면은 제곱만 남겠네. 그래서 이 식 정리 끝나고요. 그죠? 자, 이거 아까 최초 얘기했던 그 식이네요. 뭘 가지고 출발했었죠? A뿔B의 3승 가지고 출발했었어요. 그죠? A뿔B의 3승 이퀄 예측합니다. A3승 플러스 B3승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A제곱 B 3개씩 그래서 3AB 묶어버리고 A뿔B 묶었어.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승은 A뿔B의 3승에서 요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넘긴 식이 요거였던 거고요. 그죠? 그런데 요 식에서 A 대신에 그대로 A, B 대신에 마비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럼 이건 A 3승. 이거는요? B 3승이에요. 부호 처리해 주셔야죠. 마비 3승. 여긴요? 불이에요, 마예요? 항상 중요한 건 부호 결정입니다. 네. B 대신에 마비.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마비니까 마3AB 될 거고요. 여기 A마비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A3승에 마3승, 마비 3승, A마비의 3승 요거 전체로 넘겨가지고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변형 형태식들 부호 바뀌는 거 원식 가지고 부호 대신 뭐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따로 외우려고 들지 말라고요. 삼성 공식들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게 돼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얘기하게 되고요. 그럼 이거 불러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한 방에 갑시다. 이거 x 마이너스로 한번 가봅시다. x 마이너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이퀄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라고 판단하면 돼? 요 a 대신에 x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죠? 네, 불러봐요. 마이너스 2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대신에 뭐라고 판단하라고요?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인데 마이너스 x분의 1. 그죠? 3회. 끝이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네. 곱하면 1이 돼 버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x, a 대신에 x, b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물어봤다면 요거 넘기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대신 끼워 넣으라고 했던 표현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원식 하나 가지고 끝내자고요. 이런 것들도 변형 공식화 시켜가지고 외우라고 시키는데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못 외워요. 외울 수 있다던 치더라도 시험장에서 또 헷갈리고 앉아 있었고 지금처럼 되거든요. 부호 보였지? 이지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식만 기억하고요. 원식만 기억하고 그거의 변형식들은 낑겨 넣어서 해결하자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끝났고요. 자, 이것도 우리 예측했었어요. 요거 기반이었죠. 그죠? 요거의 기반 출발식은 뭐였어? 요거였어요. A뿔, B뿔, C의 제곱 형태의 출발. 그죠? 자, 당연히 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실제 A뿔, B뿔, C, A뿔, B뿔, C 해보면 A, B, BA, A 곱하기 B가 두 세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전체 세트는 몇 개 나오고요? 항 세 개니까 총 9개 세트. 그죠? 그런데 여기에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한 세트. 그 다음에 A, B, BA 두 세트인데 두 개 묶기, 그게 세 세트 묶이니까 9세트가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묶어가지고 2 곱하기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거기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변형 공식은. 그죠? 그래서 요거 제곱, 요거 넘겨가지고 요렇게 식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끝났고요. 자, 이 4번도 아까 나왔어. 아까 뭐 할 때 나왔었어요? 9번 공식 할 때 나왔어요. 그죠? 9번 공식 변형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죠? 다 필요해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것도 뭐, 당연해요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형태를 하나하나 강론에 집중하면은 잘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예측하고 핵심을 판단한다면은 생각보다 금방 판단돼요. 여기 A 몇 개 나온다고요? A제곱 두 개, B제곱도 B제곱 두 개, C제곱도 C제곱 두 개. 그죠? 그럼 절반 치면 A제곱, B제곱, C제곱 한 개씩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 나올 텐데 절반 치면 AB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형이 되겠구나. 그죠? 자, 이렇게 된다. 특이사항 어떤 식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이 식을 가지고 장난칠 때 주로 뭐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A 콜 B 콜 C가 된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0, 0, 0 돼 버리니까. 그죠? 뭔가 아름다운 장난질이 가능해져요. 이 식에서 딱 요거만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A 콜 B 콜 C가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0 날라가 버리니까 제곱 이퀄 A, B, B, C, C, A 값하고 똑같아지겠네요. 그죠? A 콜 B 콜 C가 된다면. 그죠? 자,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고요.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파악, 제곱 두 개씩 나오고요. 그러니까 EAB, EBC 똑같네요. 절반 치면 이렇게 되겠네. 끝나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네. 아까 봤던 그 자식이네요. 그죠? 아까 자식은 뭐가 있었고요. 이게 1로 넘어가서 3승에 마이너스 3AB씩 꼴일 때였어요. 그죠? 뭐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네. 변형식이라고 얘기할 건 딱히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아요. 따뜻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봐주세요. 3승이니까 3승. 그죠? 미리 구조를 예측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달고 와서 좀 지워져 줬으면 좋겠네. 그죠? 네. 생각보다 몇 번 보다 보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변형식이네요. x하고 x분의 1 가지고 장난친 형태의 것들. 전부 다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생기는 모든 형태의 변형식들은 뭘 가지고 다 판단해요? 기본식들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삼승 구조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의 변형이 나오건 최초에 이거 써놓고요.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안 튀어나오면 어떻게? 이거 써놓고 찾아서 쓴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져요. 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삼승에서만 변형식들이 12개 정도까지 나와요. 나오면. 미쳤다고 그걸 외우고 있어요. 그죠? 의미 없습니다. 대신 아까 낑겨 넣을 때 엉뚱한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움찔했었는데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어? 저 2승인 줄 알았어요. 아, 2승인 줄 알았어요. 뭐 또 변명이 나오네요. 뭐가 될 건 넘어갈게요. 네. 자, 유도 과정 뭐 딱히 의미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합하고 곱 가지고 장난쳐요. 이거 개념 체크 기본 형태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바로바로 안 써질 거예요. 왔다 갔다 찾으면서 써보세요. 일일이 써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값으로 가게 되면 또 많이 미친 듯이 헷갈려. 여기는 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야. 그죠? 고민하게 되거든요.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요? 쓰고 가세요. 기본식을. 그죠? 변수가 몇 개고 차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면은 어떤 식이 기본식으로 튀어나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본식을 가지고 이것처럼 부호가 바뀌어요. 뭐 이것처럼 부호가 마와이 들어가요. 대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분해일 형태가 기어 들어가요. 모든 변형 형태식들을 원식을 기본으로 해서 추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공부가 편해질 겁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 삼승 값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준 거는 이런 거 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x3승 플러스 y3승을 하려면 결국에 x 플러스 y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합은 아는데 뭘 몰라요? 곱을 모르네요. 그죠? 그럼 요거식 두 개를 통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곱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합과 곱에서 곱을 찾아달라는 얘기. 곱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왜요? x 플러스 y의 어라 제곱은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2xy 잡히니까 곱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게임 끝나요가 돼버리겠죠. 그죠? 우와, 여긴 근데 이거 찾으려면 또 역시나 뭐뭐 있어야 돼? 합하고 곱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씨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만 줬네? 왜요? 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네? 뭐가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위에 거 1번, 2번은 아무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이건 그냥 뭐겠어요? 이거니까 구조는 똑같아. 근데 구조는 똑같은데 얘는 곱도 안 줬잖아. 곱도 왜 안 줬어요? 왜 안 줬죠, 곱을? 아니, 곱한 값은 무조건 1이잖아. 이게 A고요. 이게 B. A가 X, 결국에 A 이퀄 X, B 이퀄 X분의 1 상황이잖아요. 그죠? 두 개 곱한 건 무조건 1인데 그걸 왜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줬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결국에 합하고 곱만 알면 끝나는데 똑같이 3승 3승이니까 그죠? 어? 예. 요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합을 구할 수 있다죠. 곱은 무조건 1이니까. 그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네.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약간 특이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이거 통분해버리면은 결국에 3승 3승 구조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또 합 4 돼버리고요. 곱 2 돼버려요. 그죠? 합창곡 쓸 수 있으니까. 합하고 곱의 형태로 결국에 정리해달라는 얘기 돼버리고요. 자, 여기도 특이사항이 생기거든요. 특이사항은 뭘까요? 3번이요. 네. 끝난 얘기인데 예. 3번은 특이사항이 뭘까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정리할까요? 앞에 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요? 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싫어요. 그런 짓은 하기 싫어요. 자, 이거 구하라 그랬고요. 이거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x-x분의 1만 알면 끝나요. 그죠? 그죠? x-x분의 1 알면 끝나. 곱은 알잖아. 이거만 알면 끝나. 네, 이거를 나눠버리면 끝나죠. 그럼 x-x분의 1 이퀄 3이 돼버리고 끝나요. 그죠? 네, 특이사항은 거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변수 3개짜리고 차수가 얼마죠? 2요. 차수가 2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자, 여기 변수가 몇 개죠? 차수가 3차, 변수가 3개. 아는 공식 뭐밖에 없다고요? 9번 공식. 우리 계속 9번 공식 자동으로 나와주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걔 9번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9번 공식 쓰면 돼요. 그죠? 네, 9번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말란 김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예측해보자고요. 예측. 지금 연습하는 거야. 예측해보자고요.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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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려면 어떻게 된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건 알잖아. F++, C인 건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3승 나오려면 당연히 제곱 있어야 되네. 이것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 꼬리가 없고 싶어. 그죠? 꼬리가 없으려면 가능한 한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 3승 빼고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마이비, 마비C, 마CA가 되면 근데 뭐가 있었죠? 네, 넘어왔으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ABC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ABC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완료됩니다. 자, 여기 있는 재료들을 낑겨 넣어가지고 찾으면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풀이는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거 3개짜리 2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기 3개짜리 3차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거는 살짝 이슈가 되거든요. 요거는 근데 기본 변형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구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형태가 전체 제곱되면 이 구조가 나오겠네. 그죠? 그 구조만 눈에 보이시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통분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 문제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이미 알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 포인트는 이미 알고 있는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네가 모르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네가 알고 있는 포인트를 얘기해 줘야 할 수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대입하는 거 응? 대입이 뭘 대입? 대입하긴 하겠지. 근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 안 돼요? 오랜만입니다. 잠시 대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왼쪽 식에서 B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하라니까? 보자마자 뭔가 알고 있는 거 안 떠올라요? 그거 A 플러스 C 제곱 이게 플러스겠니? 마이너스인데? 어? 단서를 놓치면 안 돼요. 2분의 1에 A마 B의 제곱 플러스 B마 C의 제곱 더하기 C마 A의 제곱. 이게 일단은 당연히 떠올라야지 문제에 접근이 가능해져요. 네. 강제로 떠오르게 해드렸고요. 9번이죠. 9번 아니에요. 이 심심하면 9번 들이대는 보통 그 증상을 다들 겪으시거든요. 뭐가 좀 어려워 보이고 이상해 보이면 다 9번을 외치시는데 그 증상 그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거예요. 얘가 얘랑 똑같잖아요. 알아요? 네. 예. 예. 근데 A마비 있네. 오케이, 끝. B마 C 있네. 오케이, 끝. C마에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그죠? 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두 개를 더해버립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BB 날라가고 A마 C가 돼버렸는데 그게 5가 돼요. 그죠? 끝났네요. 끝났다는 게 보여요? 네, 굉장히 흔하게 치는 장난질 중에 하나예요. 문제 구조에서. 아주 심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에이 또 씨바 그거네? 라고 외치셔야 돼요. 사람을 바보로 하나 씨 라고 외치셔야 돼요. 근데 바보로 하나로 외쳐야 되는데 바보가 돼버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바보 되지 마세요. 맨날 치는 장난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장난질을 칠 수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도 장난질이 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장난질, 대표적인 장난질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던져줬는데 이 값 결정하래요. 아, 물론 할 수, 위에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뭐 똑같은 걸 재활용해요. 똑같은 거 재활용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음. 요 장난질은 뭐냐면요. 이거 계산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떻게든 주물러 터트리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주물러 터트리다가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네가 터지게 돼요. 그냥 무작정 들이받으면. 굉장히 흔하게 쓰는 스킬 중에 하나고요. 네. 이 녀석도 결국 어떻게 A 뿔 B 뿔 C가 얼마라고 주장해요? 2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어떻게 A 뿔 B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요? 투마 C 쓸 수 있겠네. 그죠? 여긴 투마 A 쓸 수 있고요. 여긴 투마 B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어? 그러고 그 뭐냐 네. 곱해요. 네? 그러고 곱해요. 이젠 전개해도 그럭저럭 할만해져요. 이젠 전개해도 할만해지잖아요. A, B 세트 하나 나올 거고요. 그죠? 4A, 4B, 4C 세트 하나 나올 거고 A, B, C 세트에서요. 그죠? 그럼 대충 전개할 만해지거든요. 이렇게만 바뀌어도 하나가 숫자로만 날아가줘도 그게 뭐야? 요걸 이용해 달란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A, B, C가 만약에 0이에요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죠? 그럼 이건 뭐로 바뀌어요? A, B는 마C로 바뀔 거고요. 그죠? 그죠? 여기는 마 A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마 B로 바뀔 거고. 그럼 A, B, C 되고 끝나겠네. 극단적으로 이런 형태였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시계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밑에 이어지는 문제들 다 그 장난질이고요. 똑같아요. 곱셈 공식의 활용도 사실 또 그 장난질들이에요. 여기는 특이점 없고요. 질문 나오면 질문 대응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컷할게요. 또 정리하고 다시 가겠습니다.